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윤용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나의 채널을 통계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시청자들의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단다거나 내가 기존에 올렸던 컨텐츠들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PC 버전에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픈이 떠 있는데요. 오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단체의 채널에 대한 분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대표적인 커다란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는데 대시보드와 컨텐츠, 그리고 분석, 댓글, 재생 목록 이렇게 5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보면은 대시보드는 전체적인 모든 각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을 서머리 형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분석, 최근에 28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내 걸 좋아했고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구독자 변동수는 얼마나 되는지 짧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업로드 되었던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노출 클릭률이 어떻게 되는지, 시청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와져 있는지를 더보기를 누르면은 더 많은 컨텐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이제 댓글. 사실은 이제 하단에 있는 컨텐츠 분석 댓글과 관련된 것들이 대시보드에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클릭하시면요, 지금까지 올려졌던 내 채널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던 라이브 방송 혹은 쇼츠 형태로 업로드됐던 영상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에서 저희가 자주 쓰는 메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썸네일이라든지 여기 올라왔던 컨텐츠의 제목, 설명 혹은 해시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필 마크를 터치하면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은 탄천, 그리고 설명도 추가하겠습니다. 탄천 영상, 이런 형태로. 아까는 이런 걸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공개 상태를 공개를 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직접 제가 연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그냥 놓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에게 바로 공개를 원하신다면 공개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용인지 아닌지, 네, 탄천이 아동용은 아니겠죠. 아동용은 아니겠죠. 네, 아동용 아니면 체크했고요. 재생 목록이 어디에 이 컨텐츠를 재생 목록에 내가 넣어 놓을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의 종류들별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일종의 폴더를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수업 참고 영상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라든지 카테고리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 이 컨텐츠의 종류를 어떤 카테고리 속에 넣을 것이냐, 교육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퍼가기를 허용할 건지, 그리고 부적절한 댓글을 막을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여기다 태그로 탄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태그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 내용을 바꾼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썸네일을 바꾸는 거예요. 썸네일을 바꾸시려면 이 이미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터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는 맞춤 썸네일이라고 보이는데, 하나, 둘, 세 개의 사진은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컨텐츠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썸네일로 추천하고 싶은 걸 3개를 골라요. 그 3개 중에서 인위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썸네일로 올리거든요. 결국은 기계가 해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만들어 놓은 텍스트도 들어간 설명이 좀 들어간 그런 썸네일을 쓰고 싶다 싶을 때는 이 맞춤 썸네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썸네일을 터치해서 선택을 누르시면 이 썸네일로 그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앱에서는, 이게 사실 PC 버전에서는 썸네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앱에서 유튜브 앱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업로드 시킬 때는 썸네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반영된 그 컨텐츠를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썸네일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완료가 됐으면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다음은 하단에 있는 분석을 보겠습니다. 분석 아까 대시보드에 있었던 내용들, 위에 있었던 내용들,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짧게 보여준 거고, 실제로 분석에서는 더 자세하게 조회수가 최근 7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컨텐츠를 보는데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독자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기 동영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인기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라면 계속 더 많은 시청자들이 내 컨텐츠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최근 48시간 동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더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개요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도달 범위, 노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노출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을 했는지, 그러니까 썸네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추천 동영상으로 떴을 때 노출은 됐지만 노출 클릭률이 낮다라면 사실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출 클릭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회수 얼마나 되고 순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트래픽 소스 유형은 어떤 형태로 내 컨텐츠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유튜브가 제일 많을 거고요. 추천 동영상은 다른 사람의 컨텐츠의 하단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오른쪽 쪽에 이제 추천 동영상이 뜨잖아요. 그런 형태로 유입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검색과 추천 동영상의 합이 한 50%가 넘었을 경우에 이 채널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외부 소스. 상위 외부 소스를 보시면은 구글 서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 티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거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올 때 제 컨텐츠를 보기 위한 중심 키워드, 핵심 검색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루마표전, 초딩 유튜버, 아이무비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거를 검색했을 때 제 채널이 검색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컨텐츠를 추천하는 상위 동영상, 다른 사람, 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어떤 동영상이 상영될 때 내 컨텐츠가 추천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면 터치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컨텐츠를 재생하는 상위 재생 목록, 어떤 재생 목록에 있는 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할 수 있고요. 참여도, 시청시간이고 평균 시청시간, 지속시간, 사람들이 얼마나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 재생 목록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시청자층,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시청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라색 라인은 재방문 시청자들, 그리고 파란색은 신규 시청자들이죠. 재방문했던 사람들보다도 신규 검색을 통해서 노출 대류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순 시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독자 변동수 얼마나 되는지, 뭐 약간 반복되는 거지만 조금씩 자세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는 보시면은 35세에서 44세 그분들이 58%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성별은 남자, 여자와 동일한데 여성이 좀 더 많다. 결국은 나이대라든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콘텐츠의 결을 그 시청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 내가 운영할 것인지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채널 운영에 참고하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기 자막은 전 자막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0.2%밖에 안 되지만요. 요즘에는 자막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구독 시청 시간은 보면은 구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구독한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저희들이 시청자층이 두텁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 시간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업로드 했을 때 그분들이 계속 보면서 시청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죠. 다음 댓글입니다. 댓글 여기 보면은 최근에 올려뒀던 댓글들 다 볼 수 있고요. 혹시나 제가 이제 깜빡 잊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안 쓴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직접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그런 거고요. 재생 목록은 제 재생 목록에 대한 뭐 소개 영상이라든지 딱 터치했을 때 재생 목록이 어떤 내용으로 내가 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처음에 컨텐츠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도 썸네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란 앱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결국은 내 컨텐츠를 관리하고 내 컨텐츠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컨텐츠의 주요 시청자층이라든지 혹은 노출 빈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 채널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